삼교류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령으로 2024년 8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인신월, 갑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보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달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태어난 달의 지지,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는 왕쇠,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왕, 그 다음에 한열,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따뜻하냐 서늘하냐 또는 마를라 있느냐 아니면 습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다. 물론 시지에도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달의 개념이고, 이 시지는 한 하루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지보다는 그만큼 월령, 태어난 달이 그만큼
중묘하고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지는 계절의 개념이 없습니다. 계절은 오로지 월지의 몫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포인트가 바로 왕세와 한열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중화를 이루어 주어야지만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각각의 오행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는 사주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 성품 자체가 진짜 모나지 않고 공평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냉철할 땐 냉철하고, 사람이 온유독실할 때는 온유독실한 그러한 마음과 또 엄청난 해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 중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이 너무 뜨거우면 퍼져버립니다. 사람이 너무 추우면 옹색해져 버리죠. 거기다가 더운데 건조하다, 이거 큰일 나는 것이고요. 추운데 한습하면 더 추워지겠죠. 그래서 한난 조습도 잘 중화가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주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뭐 신살 이런 거 자꾸 보시지 마시고 사주라고 한 것, 왕세와 한열의 균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어난 월을 보게 되면 신월이죠. 절기를 보게 되면, 절기는 신월의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입추와 처서 중에서 중요한 개념은 입추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입추가 되어야지만 전달인 미월에서 지금은 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에서 늦여름에서 지금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이 되면서부터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죠. 인묘지는 목이 왕한 목왕절,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가 왕한 수왕절,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죠. 신유술 금이 왕한 계절, 금이 득령한 계절이면서 특히나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에는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 단 여러분들 금이 왕하다라고 하면 금이 왕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금이 왕하면 자연적으로 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금은 어떻게 됩니까? 목을 극하게 되니 금이 왕할수록 목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할 때 금이 왕해지면 토는 더욱더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유추해서 알아두셔야지 사주를 볼 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사주를 생각하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이러한 계절인데 태어난 일간이 뭡니까? 금방 말했던 간목이죠.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목을 극하게 되니 신월의 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하겠죠. 신약. 특히나 신월의 간목은 포태법으로 절지가 되는 것이니 굉장히 약하지만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신월, 그 다음에 신월과 유월, 뭐 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신유월은 가을이죠. 가을.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요. 여름에 봄에 꽃과 싹을 피우고 여름에 결실을 어느 정도 맺은 다음에 이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고 나무는 어떻게 된다? 노목이 된다. 이렇게 보였던 이제 늙은 나무, 다 자란 성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 되면 큰 나무는 작벌해서 그야말로 제목으로 쓰고요. 작은 나무는 뭘 합니까? 전지를 하죠. 전지. 쓸데없는 가지들을 이제 끊어내서 올 겨울에 겨울을 잘 지내고 내년에 또 튼실한 나무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을에 이제 이렇게 전지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신월의 유월의 간목이 신왕해야 되겠죠. 신왕하면 신왕할수록 제목이 어떻게 되면 큰 제목으로 쓰이는 것이면, 신약하면 그냥 전지하는 개념, 아니면 진짜 신약한데 금이 왕하게 되면 이때는 그냥 그야말로 부직갱이로 화목으로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월이라든가 유월의 간목이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이 신왕함을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칠살이 왕하죠. 이렇게 해서 저 간목을 배워서
베어서 동량심으로 쓰기 위해서는 원령 자체에서 칠살 경금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를 이용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 지지로 뭐 인목이라든가 인목 또는 묘목 등이 있어서 하다못해 해수 정도 이렇게 있어서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때야말로 뭐다? 간목이 큰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정화 투출하게 되면 정묘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다. 이거 명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간이 왕하고 신왕하고 신왕 살고 유제면 출장 입상이다. 출장 입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출장 입상, 이건 뭐냐면 일간이 왕하고, 여기서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는 뜻이고, 살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제라고 하는 것은 제함이 있다. 정화로서 경금을 이렇게 단련하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그 칠살도 왕하고 그 칠살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면 나가서는 출장이죠. 출상이 아니고 출장 입상이라고 해서 나가서는 명장이 되는 것이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되죠. 옛날 김종서 장군 같은 그러한 들어와서 명재상, 나가서는 명장수, 오랑캐들이 덜덜덜덜 떨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귀 영화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간목은 정화 경금을 쓰되 일단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좋다. 여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월에 물론 일간 자체도 뭐 뿌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토가 많게 되면 토는 재성이긴 하지만 재성이 뭘 생해합니까? 관을 생해죠. 칠살을 생해죠. 이걸 갖다가 부건파처라고 합니다. 부건파처가 되는 경우에는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세력을 가졌을 때 부건파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간의 세력이 없을 때는 이거는 제살 대왕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명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건파처하고 제살 대왕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은 사주를 보는 두 축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격국, 용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뭐 어떤 분들께 보면은 뭐 용신 운인데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격국과 용신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의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겠고요. 월지 있는 신금은 양금이 됩니다. 양대 양의 관계, 양의 관계, 즉 양목이 양금을 받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보게 되면 극목해서 목을 극하려고 합니다.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극해서 없애버리거나 못살게 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원래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극아자 관성이라고 해서, 관성은 나를 못 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나를 관리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 사회에서 보면은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법과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극아자 관성이라고 합니다. 도덕, 윤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 살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면서 놀란 것이, 뭐 카페 같은 데다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놓고 갔다 바로 도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잘 지키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은 편리함,
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이제 남편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직장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직장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 못 벌면 못 살죠. 여자한테 남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법, 윤리, 도덕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인데,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좀 지나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편관, 칠살이라고 해서는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관제, 구설 같은 이런 개념이죠. 일체의 나를 공격하는 해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 칠살은 나쁜 것, 이렇게들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건 무조건 이제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흑백 논리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은 일간이 있는 반면에, 또는 편관, 칠살을 써야지만 더욱 좋은 일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은 뭘 쓴다고 했습니까? 경금을 쓴다고 했고, 경금은 정화를 취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관성도 정관이 좋은 일간이 있고, 그 다음에 편관이 좋은 일간도 있었다.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을 취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령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음력의 조화가 맞는 것을 말하죠.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를 편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 양의 관계가 이렇게 되죠. 양목인 간목이 양금인 신금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양대 양의 관계. 그러니까 격은 어떻게 될까요? 칠살격 또는 관격이 된다. 근데 신월은 금왕절임에 반해서 목은 신월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절지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살은 왕한 신약 살왕 또는 살중 신경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무토가 있고요.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인 경금이 있는데, 만약에 중기인 임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편인격의 살인상생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격국을 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일간을 도와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고, 비경겁제로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인성이 필요로 한 시절이 있고, 또는 비경겁제가 좋은 시절이 있는데, 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유술 해자축의 간목은 수로서 도와주기보다는 비경겁제인 목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일간 자체가 좀 튼튼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의 간목은 비경겁제를 가서 튼튼한 그런 연후에 경금을 지용해서 간목을 작벌을 하되, 이때 경금을 쓸 때는 항상 간목은 뭘 대동해서 쓴다? 정화를 대동해서 쓴다. 이게 정법입니다. 신월의 간목은 이 용신을 취용하는 법이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되, 간목 자체가 얼마나 신왕하느냐에 따라서 일간이 왕할수록 큰 제목으로 쓰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부직갱이 화목으로 밖에 쓸 수 없다, 이렇게 논하는 것이죠. 자, 오늘 명식 보면 신중에 있는 임수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일단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이렇게 수가 투출하는 것은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상생, 즉 월지는 칠살이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그런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연간에도 간목 있죠. 비경겁제는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연지진토는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토가 됩니다. 이건 만약 술토였으면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간목이
그렇게 세력을 얻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갑인 일목을 봐서 갑인일주가 되죠. 근데 문제가 뭐가 된다? 이거 인신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인이 있기 때문에 감목의 뿌리를 두고 일단 인중병화로서 조우를 하고 그 다음에 생시에서 뭐 예를 들면 정화 같은 걸 얻게 되면은 나름대로 틀을 갖추게 되는데 요거 인신충이 됨으로 인해서 원령의 격도 깨지고 감목의 뿌리를 들 수 있는 임목도 상처를 받는 것이 오늘 명식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신충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월에 자수, 진토 있어서 어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이제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게 되는데 이거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이 되지 않는다. 단지 그냥 진의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자의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 정도인 것이지 이거는 신자진 수국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중 병화를 써야 되는데 인신충하게 되면은 신중에 있는 임수가 인중에 있는 병화를 꺼트려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화가 너무 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운은 목화운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요거 인신충이 구제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충이 되지만 이거는 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이게 신금 하나가 인목 두 개를 다 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인신충 이렇게 되고 이 인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청간에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어찌 됐건 간에 병화 경금 정화가 있어서 뭐 경금을 단련해서 감목을 동량지목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병화를 얻으면 뭐는 할 수 있다? 조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인시 또는 정묘시가 된 경우에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무진시가 되게 되면 재성이 있는데 재성은 조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무토가 임수 이렇게 파는 정도의 개념인데 임수를 파는 것이 과연 좋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수운으로 갔을 때는 뭐 임수를 파는 것이 나쁘진 않겠지만은 이게 목화운일 때는 오히려 수를 파는 것이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술합이 된다 하더라도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오술합이 성립이 되지 않죠. 신충에 있는 일단 경금 투출돼서 간목을 작벌하고 오중 정화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인 것이다.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이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 이자 불충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 해서 이건 충이 안 되는 걸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이 다 됩니다. 인신충 완전히 양옆에서 인목이 깨박살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임신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 있는 신금하고 일지에 있는 임목하고 충하는 것도 안 좋은데 다시 임신시가 돼서 충을 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임신시는 남녀 모두 추천드릴 수 없는 그런 생시.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생시들 중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 번씩 살펴보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또는 궁금하다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